네, 산업 리포트 더 팩트 시간입니다. 네, 오늘 토마토 투자클럽 최은주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리포트 함께 좀 살펴보실 텐데요. 산업 리포트 오늘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을지 화면에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리포트는 화학업종입니다. 공급과 수요 모두 악화되고 있는데 마지막 변수는 이라는 질문을 던졌고요. 투자 의견은 중립으로 하향됐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 오늘 발행한 리포트인데요. 자세한 내용들 하나하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개월째 같은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화학 업종들이 하락하는 가운데 일단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악재를 안고 있는데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에틸렌 증설이 6.2% 연별로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서 2019년 3.8% 연 단위로 올랐었는데 이보다 83% 이상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부산물이 많은 NCC 위주이기 때문에 전 제품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매년 2배 이상 많은 증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리포트에서는 간략하게 3년간 7에서 8년치 증설이 이뤄지고 있다고 봤습니다. 네, 또한 코로나19 기간에 대부분의 NCC 증설들은 지연됐기 때문에 지난해 하반기에 완공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증설 이후에 3개월에서 6개월 이후 본격적으로 설비가 가동되거나 제품이 판매됩니다. 그래서 공급 과잉의 피크 시점은 현재보다 더 뒤쪽이겠죠.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쭉 전망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조금 더 큰 문제는 지난해부터 2023년 내년까지의 증설이 NCC 위주의 증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에틸렌의 캐파 증설 기준으로 석유화학 시황을 전망했을 때는 좀 큰 오류가 발생을 한다고 봤습니다. 에틸렌 시황과 NCC 시황은 엄격하게 다르기 때문인데요. 특히 NCC 같은 경우에는 납사를 투입하게 되는데 다양한 제품, 에틸렌이나 프로필렌 등이 함께 생산이 되기 때문에 에틸렌이 만약에 연에 100만 톤이 증설된다라고 했을 때 NCC는 석유화학 제품 230만 톤을 증설하는 되게 됩니다. 이 동일 기준으로 ECC는 총 110만 톤 정도가 생산이 됩니다. 네, 지난해부터 2022년 에틸렌 증설량은 2017에서 2019년 대비 많기도 하지만 전 제품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거의 2배 이상의 공급 과잉이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쪽에서 2022년부터 이 폴리에틸렌의 생산량은 2년 전 대비 43% 늘었고요. 국내에서도 LG화학이나 GS 그리고 현대케미칼까지 NCC 가동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특히 이렇게 증설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국내 그리고 아시아 쪽에 좀 집중이 돼 있다는 점이 더욱더 화학 시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하반기 전력난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지난해 프로에필렌 생산량은 월 197만 톤이었는데요. 전년 대비 17% 이상 늘어났습니다. 증설이 본격적으로 공급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올해도 1월과 2월 생산량을 봤을 때 각각 237만 톤 또 217만 톤이 생산됐기 때문에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폴리에틸렌의 수입량은 2017에서 2019년 전년 대비 20%가량 늘어났었는데 2020년에는 13% 늘어났고 또 그리고 이제 지난해에는 21%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화학 시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부분은 공급 과잉도 있지만 두 번째 포인트에서 살펴보시면요. 유가나 이런 원재료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전쟁으로 가스나 유가 제재가 좀 지속되면서 상향 안정화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생산하고 있는 원유 중에 절반이 수출되는데 서방국들의 제재와 러시아의 수출 축소로 원유 부족은 지속될 것이라고 봤고요. 한국의 납사 수입량 가운데 24%가 러시아산입니다. 이 때문에 확실히 국내 쪽에 타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납사 수입처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려는 상황에서 현재 국내 NCC 업체는 6개에서 현재 기준 9개까지 늘어난 상황이죠. 수요는 주는데 이런 원재료 부담은 강해지는데 공급은 늘어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가스나 유가, 납사의 상승에도 애타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아쉽게 꼽힙니다. 네, 그리고 다음 포인트, 세 번째 포인트에서 살펴보시면요. 결국엔 원재료 부담 자체가 소비자 이쪽으로 전가가 되면서 가스나 석탄, 원유 가격까지 오르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소비가 줄 수 있다. 이런 분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전력 생산 단가가 급증했는데요. 국내 전기료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으로 아직까지는 좀 동결된 상황이죠. 아직 오르지 않았지만 영국의 경우에는 전기료가 상한선까지 크게 올랐습니다. 이 가게당 연간 전력 비용이 177만 원
원에서 318만 원, 그리고 10월이 지난다면 445만 원까지 상당히 큰 물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휘발유나 가스비 그리고 식품 가격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가구당 소비효력은 최소 500만 원 가까이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남아시아 쪽이나 아프리카 쪽에 임금 대비 에너지나 또 식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영향은 더 클 수 있을 것이라고 봤고요. 필수 소비재의 가격 상승에 전 세계 이제 플라스틱 제품을 좀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 소비는 하반기나 연말에 특히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의 가구당 유류 비용은 2020년 대비했을 때 거의 60만 원가량 오를 것이라고 봤고요. 글로벌 GDP 대비 유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2%에서 거의 2배 가까이, 4%에서 5%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리포트에서는 일단 올해 추정치를 전반적으로 하향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추천주를 꼽아줬는데요. 최선 호주로는 LG화학 그리고 성원산업이 제시가 됐습니다. 롯데 정밀화학까지 포함이 됐는데요. LG화학은 좀 구체적으로 목표 주가 76만 원 받고요. 성원산업은 3만 6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롯데 정밀화학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차선호주 같은 경우에는 롯데케미칼과 대한유화 두 종목으로 나왔고요. 롯데케미칼은 24만 원 목표 주가 하향됐고 대한유화 같은 경우 20만 원으로 이렇게 주가가 목표 주가가 조정됐습니다. 네, 화학 업종들 봤는데요. 결국에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화학 쪽에 공급이 과잉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유가나 이런 상황들, 결국에는 소비 감소까지 이뤄지게 되면서 전반적인 업황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최원재 전문가님한테도 의견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화학 리포트 보니까 리포트에선 사실 그렇게 정말 좋지 않다는 식으로 평가를 했더라고요. 같은 의견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여전히 업황 회복이 불투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 이유는 역시 중국의 먼저 좀 경기가 돌아서야 되는데 중국의 의존도가 크다 보니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제 유가 하락이 결국에 나프타 가격 상승이 에 영향을 미치면서 NCC 업체들, 특히 NCC 업체들에 굉장히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국제 유가는 조금 소폭 하향 안정되면서 나프타 가격도 소폭 같이 따라서 하락했으나 역시 전년 동기 대비 약 60% 이상 지금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진도 그만큼 안 좋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진 회복도 여전히 계속적으로 더딘 상태고요. 지금 1분기 같은 경우에 실적이 나프타 가격 상승으로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특히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약 영업이익이 80% 이상 지금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단 컨센서스는 1,100억 정도 이번 1분기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작년 1분기에는 6,200억을 했죠. 지금 롯데케미칼을 보면은 계속적으로 작년 1분기가 영업이익이 고점이었는데 그 이후로 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250억 정도밖에 안 났어요. 네. 좀 거의 완전 바닥을 찍었는데, 그렇죠. 그러나 이제 1분기에는 소폭 회복보다는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완전히 회복됐느냐, 아니면 일시적인 너무 많이 이제 영업이익이 감소해가지고 일시적인 리바운딩 과정으로 봐야 되느냐는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 공급 과잉이죠. 결국엔 공급 과잉이고, 그리고 IT 및 자동차 생산 둔화에 따른 고부가 제품이 수요 감소로 인해서 수급이 지금 불균형입니다. 2분기 이후에도 여전히 수요 회복은 불투명할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네. 특히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쓰면서 중국 봉쇄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중국 봉쇄가 향후적으로 추가의 업황에 더 영향을 미칠지, 타격을 입힐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중국 수요가 의미 있게 회복되지 않는 한은 스프레드, 즉 마진이죠, 추가적으로 더 위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분기 실적도 여전히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네. 그리고 2020년에서 2022년에 석유화학 증설이 지금 과거 평균 대비 약 2배 정도 지금 많아가지고 여전히 계속 압박을 받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네. 일부 업체는 지금 공장 가동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률 조정으로 마진 반등은 지금 가능하다, 역시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 네. 지금 올해 전방 산업 수요 감소로 인해서 결국에는 판가 인상도 어렵죠. 수요가 있어야지 판가 인상을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나프타 가격 상승을 고스란히 지금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수요 회복 및 경기 부양 기대감은 존재합니다. 지금 중국 양회에서도 밝혔듯이 올해 중국은 경기 부양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모든 글로벌 IB들이 중국의 경제 GDP 성장률을 올해
뭐 5% 이하를 보고 있죠. 뭐 4.8%, 4.7%, 뭐 글로벌 IDB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자기네들은 올해 5.5% 성장하겠다. 걔네는 계획 경제니까 얘기를 하면은 웬만해서는 좀 맞추려고 하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경기 부양이 되면은 수요 회복이 조금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좀 기대감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분기까지는 안 좋고 결국엔 3분기, 4분기 이후에는 좀 그렇다고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장기화되고 있는 업황 부진으로 이제 제품 고부가화를 시도하고 있고요. 국내 화학 업체들은. 그리고 신사업 투자로 변화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수소나 배터리 소재 쪽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고. 하지만 배터리 소재 쪽을 뭐 제외하면 수소 쪽은 아직까지 실적으로 연결되려면 아직 한참 오래 걸리기 그쵸, 때문에 장기적이죠. 좀 네.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역시 최근에 이제 탄소 중립 뭐 이런 거 탄소세 적용 때문에 화학 업체들이 작년에 좀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좀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다 보니까 좀 위축됐는데 신정부는 요걸 조금 완화할 것으로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조금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다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탄소 배출권 비용은 조금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화학 업체는 조금 그나마 숨통을 트이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화학 오빵 정말 들어봤을 때 참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NCC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마진 회복 자체가 굉장히 더딥니다. 뭐 롯데케미칼 예로 좀 들어주셨는데 영업이익이 지난해 대비 80%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면 사실 좀 상당한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공급 과잉이 있고 자동차 섹터는 둔화되고 있고 굉장히 좀 2분기 이후에나 좀 2분기도 조금 어렵고 하반기 이후에나 좀 반등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 좀 보수적으로 제시를 해주시고 계시네요. 네, 신사업 관련 기대감이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 역시나 하반기 이후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관련 종목은 어떤 거 꼽아주실까요? 역시 NCC 업체는 조금 필요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롯데정밀화학을 갖고 왔고 그다음에 금호석인데 네. 금호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롯데정밀화학인데 뭐 지금 가성소다 강세 및 이제 요소 사업 수익성 개선이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1분기에도 뭐 컨센서스보다 더 호실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주가도 지금 좀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미리 좀 반영되는 과정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암모니아 수요 성장에 따른 암모니아 사업 부분에서의 성장도 역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호석인데 뭐 NCC 업체들보다는 상황이 그래도 낫습니다. 네. 엔비라텍스는 고부가 가치 제품이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다른 석유화학 업체들이 고부가 가치 제품을 좀 더 이제 더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그래도 엔비라텍스는 그래도 상황이 좀 좋아 보이는데 지금 1분기 실적은 그래도 작년 1분기보다는 약 40% 이상이 좀 안 좋을 것으로는 네. 보고 있지만은 지금 영업이익률이 그래도 20%가 넘을 것으로 보여가지고 압도적인 실적입니다. 업황이 피크아웃이 되고 있지만은 네. 그리고 유럽 범용 고무 시장 같은 경우에 러시아의 생산 차질이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수급이 타이트해지고 있어가지고 금호석유화학한테는 여전히 업황 피크아웃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관련주로 꼽아주셨는데요. 확실히 NCC 업체들의 수익성이 워낙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피해서 두 가지 종목 롯데정밀화학과 금호석유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차트 보니까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 다른 화학주들 대비 그래도 밀렸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데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호석유 역시나 라텍스 시장 그리고 고무 시장이 좀 수급이 타이트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산업리포트 더 팩트 시간이었습니다.